내가 오늘 정말 말을 잘해야지. 집에 가서 이제 자기 전에 누워서 그때 이렇게 얘기해야 했을 걸, 나는 왜 이렇게 말을 못했나, 이렇게 생각하시던, 후회하시던 적 있지 않으셨어요? 안녕하세요. 고민 전문점입니다. 제가 정문정, 이름에 제가 정이 2개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정하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다정하게 고민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직업 특성상 거래처와 미팅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말을 너무 못합니다. 어버버거리기도 하고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기도 해서 회의 진행을 망치기도 합니다. 유유, 어떻게 하면 작가님처럼 말을 조리 있게 잘할 수 있을까요? 말을 잘하는 법을 물어보셨는데 제가 여기서 오늘은 특히나 더 말을 잘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글 쓰는 게 사실은 더 본업인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사실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우, 글보다 말이 더 좋아요. 저한테 말을 잘하신다고 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사실 이런 질문을 받았었는데 저는 일단 이 이야기부터 하고 싶어요. 여러분, 말을 잘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단순히 기술이 있거나 단순히 내용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용이 좋으면서도 그것을 효과적으로 기술 있게 표현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말을 잘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되게 고난이도의 미션 같지 않나요? 근데 그 어려운 걸 제가 해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을 평균 이상으로 하는 법에 대해서는 최소한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을 한번 내용적인 측면이랑 기술적인 측면, 이 2가지로 나누어서 연습을 하시는 거죠. 첫 번째로는 먼저 기술적인 측면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요, 말을 하실 때 첫 번째는요, 2번째는요, 3번째는요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말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요, 첫 번째는요, 2번째는요, 3번째는요 라고 정리를 하는 것을 연습하시기 시작하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 사람이 되게 논리정연하게 말을 하네 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본능적으로 누군가가 저에게는 이것에 대해서 3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하면 저 사람이 되게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왔네, 되게 그리고 정리해서 말하네 라는 느낌을 주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한편 본인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첫 번째, 2번째, 3번째라고 정리하는 연습을 하기 시작하시면 본인도 말하기 전에 한번 정리가 돼요. 특히나 회사에서 이걸 질문하신 분은 직장인이시잖아요. 회사에서 회의를 할 때 이 방법을 쓰기 시작하시면 3가지라고 하니까 집중해서 들어봐야겠다. 2번째는 뭐지? 이렇게 사람들에게 집중을 어텐션하는 효과를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첫 번째는요, 2번째는요 이렇게 말했던 것 같네요. 네. 첫 번째는 한번 그렇게 연습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2번째는요, 이야기를 하실 때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는 연습을 해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자꾸만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생각해서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요 라는 식으로 앞에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래, 알겠고 일단 그래서 결론이 뭔데? 특히나 회사에서는 우리가 대부분 보고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보고하는 대상들은 다들 어때요? 바빠요. 바쁘고 그래서 결론이 뭐야? 지금 바쁜데 왜 그거를 주절주절 얘기하고 있어? 일단 결론을 말해 라는 생각을 표현은 하지 않을지라도 마음속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팀장님,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는데요, 대안을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 사람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을 하네 라는 느낌을 줍니다. 3번째로는요, 기본적으로 일단 입을 크게 벌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실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입을 크게 벌리는 걸 좀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하더라도 식사 뭐 드실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잘 안 들려요. 근데 일단 또박또박 식사 뭐 드실래요? 라고 입만 크게 이야기해도 훨씬 잘 들리고, 아무리 좋은 내용을 이야기해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입을 크게 쫙쫙 벌려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집중이 안 돼요. 그리고 발음이 잘 들리지 않으니까 저 사람 말을 못하네 라고 평가를 해버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이미지를 주시지 말고 그냥 최소한 저 사람 말을 또박또박해 라는 이미지만 주셔도 절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입을 크게 벌리는 아주 기본적인 이런 연습을 해보신 다음엔 어떤 걸 이제 해보시냐면 대본을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저는 20대 때 이 연습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논리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해서 집에 가서 이제 자기 전에 누워서 그때 이렇게 얘기해야 했을 걸, 나는 왜 이렇게 말을 못했나, 이렇게 생각하시던, 후회하시던 적 있지 않으셨어요? 그럴 때 그냥 후회만 하고 말아버리면 내 마음속에 내면의 목소리는 나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 나는 항상 누군가 앞에서 내가 자신 있게 내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고차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 질문에 다시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할 거야 라고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거죠. 써보시게 되면 생각보다 그 말에 답변을 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그런 비슷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 내가 다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게 되죠. 그런 연습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말을 하는 게 어렵게 느껴지시지 않을 거예요.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어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순서를 매기는 이야기를 한다. 두 번째로는 결론을 먼저 이야기한다. 세 번째로는 입을 크게 쫙쫙 벌리면서 이야기를 한다. 네 번째로는 내가 이렇게 말할 걸이라고 후회하는 데서만 그치지 않고 한번 글로 써보는 연습을 한다. 이 네 가지가 제가 사실은 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많이 관찰해서 얻어냈었던 기술들입니다. 이걸 제가 공짜로 알려드리려니까 정말 좋다. 일단 기술적인 거는 들으시니까 되게 자신감이 생기지 않으세요? 이런 거는 내가 금방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기술적인 거는 여러분이 금방 언제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에서 정말 더 어려워지는 건요, 내용적인 측면이에요. 기술적인 건요, 이렇게 우리가 빠르게 연습을 하셔서 빠르게 스킬을 올려가실 수가 있는데요, 내용적인 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가 반드시 익혀야 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요, 아무리 말을 해도 내용이 없어. 잘 들어봤는데 내용이 없어. 이러면 뭐야? 그 얘기 하려고 그렇게 멋있는 척 한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뭐 말만 번지르르 해?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을 채우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첫 번째는 책을 읽으셔야 돼요. 근데 책을 읽는 게 도움이 되는데 사실은 말을 잘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들이 좀 따로 있습니다. 사회과학 도서 있죠. 경제경영서나 인문서나 철학서나 어쨌든 좀 비문학 도서들을 우리가 많이 읽기 시작하면 그 책 한 권이 보통 300페이지, 400페이지 이렇게 돼 있죠. 그 한 권의 책에서는요, 내가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 예상되는 반론들을 다 정리하고요, 내가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 논리들을 다 갖다 붙입니다. 논리들을 차곡차곡 갖다 붙인 것들을 내가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훈련이 돼요. 이 사람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반론을 이렇게 비판하고 자기가 이 예상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분석하네, 그리고 이렇게 차곡차곡 자기의 주장을 쌓아가네 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내가 마치 강의를 듣듯이 책을 읽을 때 생각을 하면서 읽게 돼요. 실제로 이제 기자분들이 이제 언론사 공부를 할 때, 논술 공부를 할 때나 어떤 면접 공부를 할 때도 압축적으로 이 연습을 해요. 사회과학 도서를 많이 읽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것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라고 할 때, 그렇게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 의견을 한번 넣어보고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거를 내가 한번 반론을 제시해 봐야지 라고 했던 것들이 머릿속에서 연결이 되면서 내가 논리적으로 말하는 연습이 돼요. 그것들은 사실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술적 측면에서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저 사람이 되게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듣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으셨어요? 뭔가 맞는 말을 하는데 왜 저렇게 맞는 말을 재수없게 하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말을 할 때 상대를 배려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할 때요, 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이 사람이 이 질문을 한 거는 나에게 어떤 대답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한 걸까? 이 사람이 이 질문을 했을 때는 어떤 고민이 있었기에, 어떤 상황, 어떤 배경이 있었기에 나에게 이런 고민을 했을까? 그렇다면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도움이 될까라는 걸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 입장에서만 줄줄 말하는 사람은 아무리 내용이 수려하거나 아무리 논리적인 말하기를 하더라도 듣는 사람에게 가닿는 게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연습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자네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라는 질문을 하거나 누군가가 저 이것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세요 라는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나에게 왜 이 질문을 했을까를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지금 이 말이 필요한가 보다, 또는 이 사람이 나에게 이 말을 듣고 싶겠다, 아니면 이 사람이 나에게 이 말이 나올 거라고 예측하고 있겠네, 그러면 내가 반대로
허를 찔러줘야지 라는 식으로 한 번만 더 마음속에서 머리를 한번 굴려서 상대의 입장으로 한번 바라보시면 훨씬 더 말이 그 사람에게 가닿는 말하기가 됩니다. 이것도 연습이 조금 필요해요.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 사람 말을 참 잘해. 내 정말 가까운 주변에 이 사람 말하는 거 내가 닮고 싶어. 이 사람 참 매력적으로 말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 주변 사람의 말투를 닮아가기가 너무 쉬워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항상 어떤 말을 할 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었다. 내 친구가, 내 연인이 항상 어떤 말을 할 때 됐어, 난 안 해 라는 말을 한다면 내가 그거를 싫다고 생각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그 말투를 닮아가요. 그래서 한번 주변에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이 사람 말투를 좀 닮고 싶은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없다면 닮고 싶은 말투가 있는 사람을 의식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요즘은 팟캐스트나 유튜브 같은 것들도 있으니까 예전에 비해서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회사 가면 하루 종일 부정적인 사람들 이야기만 들으니까, 내가 집에서는 하루 종일 부정적인 어떤 부모님의 이야기만 들으니까 내가 그 균형을 좀 맞춰야겠다. 내가 출근길에는 의식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 참 말을 따뜻하게 해, 이 사람 말을 참 논리적으로 해 라는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의식적으로 내가 출퇴근길에 30분이라도 듣기 시작하면 내가 담고 싶어하는 말투가 자연스럽게 묻어나요. 의식적으로 말투는 전염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말투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의식적으로 들으시는 것.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여러분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쌓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조금 사고하면서 저자의 생각을 따라가면서 질문할 수 있는 책을 읽어보는 거,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연습을 하는 거, 세 번째로는 닮고 싶은 사람이 말하는 것을 내가 의식적으로 내 생활에 들여다 놓는 것, 이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연습,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연습이 잘 조화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어디 가서도 저 사람 말을 참 잘해. 저 사람 말을 할 때 뭔가 조금 흡인력이 있어 라는 말들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요, 질문하신 분이 나는 회사에서 유독 말을 못해요 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요,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어쩌면 나라는 사람 자체가 말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공간에서의 자신감이 없어져서 유독 말을 못하는 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질문하신 분이 내가 회사에서는 어떤 말을 하면 실수하니까 말을 안 하게 되고, 그러면 더더욱이나 말을 할 기회가 없어서 말을 안 하게 되는 걸 가지고 나는 원래 말을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잘 생각해보면 내가 연인 앞에서는 말을 조잘조잘 잘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내가 또는 반대로 친구들 사이에서는 말을 조잘조잘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인데 내 부모님 앞에만 가면 입을 꾹 다물어 버리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라는 건 굉장히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공간에서 여기서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여기서는 말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사람이었지만 여기서는 말을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시받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어디 가서 말을 편하게 할 수 있고 내가 말을 조금 더 연습할 수 있는 사람들을 늘려나가시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런 연습들을 우리가 한번 해보기 시작하면 좋겠고요. 또 한편 말이라는 것은요, 재밌는 건 내가 오늘 정말 말을 잘해야지, 내가 정말 오늘 잘한다는 평가를 받겠어 라고 하면 말을 못하게 돼요. 그렇게 긴장한 사람, 그렇게 힘이 들어간 사람의 말은 듣는 사람이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요, 재밌는 건 우리가 내가 말을 잘해야지 라고 했을 때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말을 편안하게 해야지 라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신 분도 목표를 내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가 아니라 제가 말을 덜 긴장하고 덜 불안해하고 말을 편안하게 하고 싶어요 라는 걸로 목표를 조금 바꾸셔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 표현을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 또 다정하게 제가 고민을 말씀드릴게요. 또 좋은 고민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